일단은 우리가 책이 지금 2권일 거야, 얘들아. 책이 2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주 교재로 쓸 거는 요거 파란색 두꺼운 책. 요게 이제 주 교재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책을 우리가 펼쳐보면은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지금 요 책은 우리가 숙제로 영작을 해올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선생님이 너네가 영작을 해와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너네가 맞게 풀었는지 채점 다시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시험은 딱 한 가지만 볼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면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고 2시에 우리가 원래 수업이 끝나잖아. 그러면은 2시부터 한 2시 반까지 30분 안 걸릴 거야, 아마. 선생님이 그 전날 배웠던 거에 대한 문법 복습 시험만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시험을 보면 되고, 특별히 특강하는 동안에는 단어나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문법에만 조금 집중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문장의 구조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원래 책에서는 시제를 좀 뺐었거든. 근데 시제가 많이 헷갈려 한다고들 해서 선생님이 시제는 따로 이제 제본된 교재를 따로 줄 거야. 그래서 일단 시제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나 하다가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얘들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를 조금 볼 건데, 그 문장의 형식을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뭘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는 옆에다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면 돼.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다 그러면은 뭐를 문장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이거야. 문장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는 뭐야? 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우리가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어가 될 거고, 누가 동사가 될 거고, 누가 목적어나 보어가 될 거고, 누가 수식어가 될 거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역할들을 쭉 해서 누가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누가가 바로 누구냐면은 품사야. 품사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서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 줄 거고, 구성 요소들이 모이면 문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가 이제 뭐냐면 우리는 품사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품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어에는 총 8개의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8품사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 아이고야, 잠깐만.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를 해줄 거냐면 명사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물의 혹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모두 명사예요. 그러니까 영어 얘도 명사, 학원 이것도 명사, 다윤이 명사, 지유 명사, 전부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명사라고 부를 거고 그 명사들이 각각 문장 내에 들어가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명사가 주로 하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명사는 어디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딱 세 군데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어디서든 얘들아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명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명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름들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그냥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가산 혹은 보통 명사라고 불러줄 거야. 가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셀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자어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법책을 보다가 가산 명사라고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복수형이 있다는 거야. 셀 수 있어야 복수형이 되는 거야, 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책은 셀 수가 있지. 그러면 책 한 권, 책 두 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는 애들을 복수형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복수형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애는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얘들아.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는 물이 한 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있어? 없지. 그치? 그러면 물이 이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 물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에는 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예 셀 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수도 안 되고 단수도 안 돼. 하나라고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만 복수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수명사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명사에다가 s를 붙여주거나 혹은 명사에 es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게 일단 대부분이죠. 혹은 f나 fe로 끝나는 애들은 이 f나 fe를 v나 v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의 형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tooth 같은 아이는 teeth로 간다든지 혹은 child 같은 애들은 children 요렇게 간다든지 뭐 또 sheep 양은 복수형도 그대로 sheep이라든지 요런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거는 다 이미 여러 번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셀 수 있는 명사들은 그러하대.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거죠. 셀 수 없는 명사들에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다시 몇 가지가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명사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물질명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아까 물 얘기를 했어, 얘들아. 물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타타타타 털어가지고 여기에 다 엎어뜨려 놨어. 그러면 그 물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지. 그러면 물론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내가 애써 주워 담았어. 병에 주워 담아. 그러면 물의 형태는 다시 어떤 형태가 돼버렸어? 그 병의 형태로 형태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물질명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하나로 주어져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담는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물질명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는 애들은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쟤네들은 형태가 계속 그릇에 따라 변하는 애들이야. 근데 물질명사에는 또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어. 형태가 변하는 애는 아닌데 셀 수 없다고 얘기하는 애. 첫 번째, 모래. 모래 어때 얘들아? 모래 알갱이를 우리가 담아다가 그릇에 따로 놔둔다라고 해서 그 모래의 형태가 변해? 그건 아니지. 그런데 모래는 셀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밀가루가 있어. 밀가루의 알갱이를 어떻게 해서든 집어서 그거를 그릇에 하나 딱 놨어. 그러면 그렇게 놨을 때 밀가루의 형태가 바뀌어? 아니지. 그러면 왜 밀가루는 셀 수 없다고 하는 걸까? 모래는 왜 셀 수 없다고 하는 걸까?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알갱이 하나하나 집어서 세면 되잖아. 그치? 근데 셀 수 없대. 자, 너네가 휴가 때 바다를 갔어, 얘들아. 바다에 가면 모래가 엄청 많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이번 휴가에 가면 이 모래를 다 세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그치? 그거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알갱이가 작고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애들도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누구라고요? 모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혹은 소금이라든지 혹은 설탕 같은 애들이에요. 자, 또 있어.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빵을 한번 볼까? 빵집에 지금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면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잖아. 가서 빵을 나는 오늘 빵을 먹을 거야 이러고 딱 갔어. 그랬는데 그 안에 내가 빵을 먹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빵의 종류가 어때 얘들아? 빵이라고 해서 하나 있어? 아니지. 갔더니 무슨 크림빵도 있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팥빵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찹쌀도너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있고 소세지빵도 있고 다 빵인데 걔네들의 이름은 다 달라. 종류가 너무 많아. 그치? 자, 이번에는 엄마가 오늘은 가구를 하나 가구? 무슨 가구? 자, 가구에 포함되는 애들이 뭐뭐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가구에 포함되는 거. 지금 너네가 앉아있는 의자, 가구지? 책상, 가구지? 옷장, 화장대, 식탁, 전부 가구지. 그러면 자, 빵, 가구,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없어. 그치? 왜 셀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 그치? 종류가 하나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종류가 많은 애들 bread, 그 다음에 furniture 이런 애들은 우리가 셀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셀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는 뭐? 형태가 그릇에 따라 변하는 애들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애들 그래서 걔네들은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애들을 전부 다 물질명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추상명사라고 있어. 이 추상명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나는 행복 한 개를 가지고 있어. 돼? 안 되겠지. 나는 슬픔 3개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어. 돼? 안 되겠지. 자, 행복이나 슬픔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명사이기는 해.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대로 눈앞에 있는 어떤 고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주는 명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너무 조그매졌다, 그지? 그래서 추상명사에 포함되는 애들은 happiness, 행복이죠. 그 다음에 sadness, 슬픔이죠. 그리고 information 같은 단어요. 이런 애들은 선생님 정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보가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셀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고유명사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고유명사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나라 이름, 그 다음에 뭐 산 이름, 강 이름, 기타 등등 이렇게 그것에만 고유하게 붙어있는 이름이야. 예를 들면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이 진짜로 이렇게 쓰는 애를 봤거든? 이거 맞는지 봐봐.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그치? 되게 이상하지? 얘가 아니라 원래 뭐가 돼야 되는 걸까? is가 돼야 돼.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아주 옛날에 가르치던 3학년이 저렇게 써놓은 거야 얘들아. 왜 저렇게 써놓은 것 같아? 그 오빠는 왜 저렇게 썼을까? 제임스 S가 붙어서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 에라이 미친놈아, 너는 제임스가 제임들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선생님한테 아주 많이 혼났어. 자, 제임스는 뭐야? 결국에는 맞아. 얘는 그냥 사람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S가 붙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그러니까 복수명사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동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여기가 청계동이래. 그러면 청계동이라는 여기랑 똑같이 생긴 다른 청계동이 존재할까? 안 하겠지. 물론 평행우주엔 존재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그치만 우리는 평행우주에 사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평행우주는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은 청계동은 있을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 다윤이랑 지유가 있어. 어느 순간에 다윤이가 옆에 하나 더 있고 지유가 하나 옆에 더 있을까? 다윤이 두 개, 지유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유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고유명사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 고유명사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쓸 때 우리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으면 틀리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데 내년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 시험에서 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써야 되는데 내 이름을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항상 단수 취급해주더라 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임스도 are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사의 종류를 선생님이 쭉 나열해줬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이거. 명사의 역할은 뭐다?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은 품사 두 번째로는 동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사라는 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품사로도 동사라고 부를 거지만 이 아이가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더라도 여전히 동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동사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종류를 얘기는 해줄 건데 아직 종류의 이름까지 막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동사의 종류의 이름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실제로 막 고등학교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돼도 잘 모르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동사에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의 큰 개념 말고 한 개의 개념을 더 볼게요. 일단 동사를 구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비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비동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현재형으로는 am, are, is가 있을 거고요. 과거형으로는 was, were가 있겠죠. 얘네들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불렀어. 조동사는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can, could, may, might, must, should, shall, will, would, ought to, had better, 요런 애들이 있죠. 비동사랑 조동사는 이렇게 종류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런데 일반 동사는 비동사, 조동사 뺀 나머지 동사는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돼. 근데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비동사가 뭔지 알고 조동사가 뭔지도 알고 있고 일반 동사가 뭔지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어려운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비동사랑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합쳐서 얘네들을 두 개의 개념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동사라고 부를 거야. 자, 다시 이 자동사는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한 게 있으면 불완전한 것도 있겠지.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한 애가 있으면 불완전한 애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자동사라는 건 뭐고 타동사라는 건 뭐야? 이제 여기에서부터 에이씨 나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겠더라. 모든 동사는 자동사로 쓰여지는 애도 있고 타동사로 쓰여지는 애도 있고 두 개의 역할을 모두 하는 애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서 뜻을 잘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사는 얘들아 목적어라는 애가 필요 없는 아이예요. 타동사는요 목적어라는 애가 반드시 뒤에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애는 해석할 때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요렇게 해석을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딱 봤는데 을에게가 안 붙는 애들은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become은 무슨 뜻이에요? become 무슨 뜻? 이거야. want는 이렇게 되겠지? 자, 뜻에다가 우리가 요 되다 앞에다가 을을 붙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다 앞에다가 을을 붙여볼게. 자, 뭐뭇을 되다. 뭐뭐를 되다. 돼? 안 되지. 말 이상하지. 그치? 그 다음에 원하다에 을을 붙여볼까? 뭐뭇을 원하다. 괜찮지? 뭐뭐를 원하다. 괜찮지? 그래서 을이 붙었을 때 말이 되는 얘는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을을 붙이니까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애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라는 개념은 이제 3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 되면 사실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때도 우리가 모든 동사가 얘는 자동사도 되고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타가 다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얘들아. 동사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아는 단어를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동사를 몇 개나 나열할 수 있을까? 아직 몇 개나 될지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 근데 예전에 너네는 영어 사전 책으로 된 거 본 적 있어? 없지, 거의. 사전 찾아도 네이버에서 찾잖아. 아니야, 파파고에서 찾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된 사전을 볼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가 네이버나 파파고에서 단어 하나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make 같은 단어는 자동사, 타동사, 그 다음에 뭐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게 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정말로 자동사로만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동사는 정말로 타동사로만 쓰여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여지고 타동사로도 쓰여져. 결국에는 우리가 자타동사를 뭐든지 구분해가면서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기는 사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뜻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뜻에다가 을을 붙여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실 구분이 쉬워. 그런데 이 구분을 선생님이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음에 수동태 할 거거든 얘들아. 수동태 할 때는 을이 붙는 애랑 안 붙는 애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미리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타로 끝나나 했더니 자타를 또 세분화 시켜놨잖아. 도대체 완전하고 불완전한 애, 그 다음에 수요동사는 뭐냐라는 거죠.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완전 자동사는 완전하다라고도 쓰여져 있네. 그래서 얘는 목적어도 필요 없지만 보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는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단어가 필요한 거야. 그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면 보어예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 따위는 필요 없는데 보어는 꼭 있어야 되는 아이야. 자, 그럼 완전 타동사도 똑같아 얘들아.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없어도 되는 애가 하나 있어. 걔가 누구? 보어. 완전하니까 보어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밑에 불완전 타동사라고 들어가 있었죠. 불완전 타동사 그러면 얘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줘야지. 그치? 그래서 보어라는 애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수여동사는 타동사들은 전부 다 목적어를 가지는데 수여동사는 특별히 야 나는 하나로 만족이 안 돼. 나는 목적어가 2개는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 두 개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요 개념들을 조금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사를 했는데 대명사도 해야 되겠죠. 대명사라는 거는 뭐였냐면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야. 명사를 대신해주는 애들 우리 누구였냐면 우리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외우는 거 있잖아. I, my, me, my, you, your, yours, he, his, him, his. 이게 대명사야. It, that, this 요런 아이들 우리가 전부 다 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와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할 필요는 없어. 그치만 그냥 얘네들의 이름은 몰라도 이런 애들이 대명사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인칭 대명사 이거 I, you, he, she, it, they, we.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목적격, 소유격 이런 애들 있죠. My, me, your, you, his, him, she, her, it, its, it, they, their, them, we, our, us 이런 애들 전부 다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인칭의 인자가 얘들아 이거야 이거. 사람 인자야. 그래서 본래 사람을 칭해서 가르쳐주는 애가 인칭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는 이것저것 그것이야 그냥 이것저것. 그래서 this, this의 복수형인 this. 그 다음에 that의 복수형인 those.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지시 대명사라고 불러요. 부정 대명사는 정해져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애들이고요. one 혹은 some, other, another,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을 부정대명사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대명사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돼. 그러면 이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라고 물으면 얘는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주어, 목적어. 요 세 가지의 역할을 그대로 대명사도 할 거야. 그런데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때는 대명사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격변화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격변화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칭 대명사에 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격변화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중얼중얼 거린 거 있잖아. I, my, me, my, you, your, your, she, his, means 이거. 이게 격변화. 그래서 우리는 I가 주격. 그 다음에 my가 소유격. me가 목적격. 요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주어 자리에 나를 쓰고 싶으면 I를 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를 이라고 쓸 거면 me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애들을 격변화를 해준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가 대명사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둘 게 있다면 제귀대명사라는 애도 있어요. 제귀대명사는 우리가 누구누구 자신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자신, myself, yourself, yourselves, 그 다음에 himself, herself,
ourselves, themselves, itself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애도 있구나. 저런 애도 다 대명사에 속하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쟤네들도 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명사가 하는 역할은 쟤도 그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가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까지 봤다. 그쵸? 이번에는 여기 형용사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는 해석할 때 뭐뭇은 뭐뭐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애들이야.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전부 다 리을, 니은, 니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many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석할 거야? 만, 은, 니은으로 끝났지? 그치? 자, 여기 보면 finest라는 표현. 가장 좋은 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형용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사를 서술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서술한다 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려워. 서술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봐, 위에서도 many people 이라고 했어. 사람, 명사지. 그런데 그 앞에 많은은 어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거고 꾸며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가 형용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사를 서술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문장 내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다른 거 형용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게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부사라고 되어져 있죠. 부사는 주로 뭐뭐 하게라고 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가 붙는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닌 애도 있어 얘들아. 예를 들면 well 같은 애는 부사인데 ly가 붙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모든 부사가 ly가 붙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저러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 부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물으면 얘는 순수히 수식하는 역할만 해줄 거야.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형용사는 꾸며줄 때 누구 꾸며준다 그랬냐면 명사 꾸며준다 그랬지. 그러면 부사는 도대체 너는 누굴 꾸며줄 거냐? 라는 거지. 얘가 누굴 꾸며줄 거야? 명사 빼고 다 꾸며줄 거야. 부사는 명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명사 빼고 그럼 명사 빼고 다는 뭔데? 그치? 그 뭔데가 누구냐면 첫 번째 동사 꾸며줄 수 있고요. 얘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또 같은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또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어요. 정말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거야. 얘는 명사는 못 꾸며줘. 그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순수하게 수식어의 역할만 할 거예요. 다른 역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전치사 한번 볼게요. 전치사에 보면 전이라는 말이 있을 거야. 이 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앞전자야. 앞에 오는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구 앞에 올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랑 함께 쓰여져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제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러면 요렇게가 한 덩어리야, 얘들아. 저건 덩어리 하나야. 전치사 혼자 쓰여져 있는 건 문장에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한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조건 수식의 역할만 할 거야. 장소를 나타내 준다든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무조건 수식어 역할만 할 거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치사의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 예문에 있는 것처럼 from 같은 애도 있고 in, on, at, of, out,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through 이런 표현도 전치사의 일종이고요. 그다음 뭐 out of도 있을 거고요. into 기타 뭐 물론 under 같은 애도 있어요. under, beneath, over 기타 등 엄청 많아요. 저런 아이들을 전부 다 전치사라고 부를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어. 전치사는 지 혼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지 혼자서는 아무 구실도 못 해. 그래서 얘는 반드시 뒤에 누구랑 같이 있어? 명사랑 같이 있어. 그래서 예문도 한번 봐봐. 이 봐봐. from에서 끝난 게 아니라 from 뒤에 뭐가 있어? 뉴욕이 있죠. 그쵸? 이 뉴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였냐면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접속사라는 애가 있어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말이 접속사야. 얘는 무조건 이어줄 거야.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이어줄 거냐면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할 거고 또 구랑 구를 연결해주기도 할 거야. 그러면 단어도 알겠고 문장도 알겠는데 구는 뭐야? 이렇게 되지. 구라는 거는 문장이 되지는 않는데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아이야. 예를 들면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구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로 뭐라 그랬잖아. 그거 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접속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를 거야. 여기에 포함되는 애는 and, but, or, so, nor 이런 애들이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라는 애도 있어요. 상관 접속사는 짝을 이루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나중에 그냥 수거처럼 암기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게 뭐 예를 들면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는 시간이나 이유, 조건, 그 다음에 비록 일지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애가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부르는 because, 그 다음에 though, if, unless, 그 다음에 when, until, as 이런 애들 전부 다 종속 접속사라고 부를 거예요. 어쨌든 쟤네들은 그냥 접속사예요. 자, 마지막, 품사의 마지막이네요.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라는 건 얘들아, 얘네들을 도대체 어디 넣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말은 있는데 넣어줄 데가 없네? 에이, 그럼 얘는 하나의 다른 애로 묶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써야 되는 건 oops, wow, ouch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감탄사라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쭉 8개를 봤는데 이 중에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거든. 그러면은 문장의 주요 성분과 관련이 없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면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예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줄쳐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나중에 무슨 취급할 거냐면 쓸데없는 애로 취급해 줄 거야. 쓸데없어. 이거는 문장을 완성하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한 애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수식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면 책이 6페이지네요. 6페이지에 보면은 연습 문제에 보면 여기 1번 있죠. 1번에 8개. 요것만 지금 빨리 한번 풀고 답 한 2번 맞춰볼게요. 다 했어? 보자. 첫 번째 볼까? Shoes, flower, mom, dust, bowl, erasure.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명사네요. 그쵸? 그 다음에 am, sleep, walk, sing, work, dance, jog 전부 다 동사네요. 그 다음에 very, high, slow, hard, nicely, so, too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high랑 slow랑 hard만 보면은 형용사일까? 라고 생각하게도 돼. 그런데 형용사라고 쓸 수 없게 만들어주는 애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여기 very, 그 다음에 nicely, 그 다음에 so, too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부사예요. 그래서 high, slow, hard 얘네들도 사실은 전부 다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 그 다음에 4번 딱 봐도 알겠다. 그치? 감탄사. 그 다음에 5번에 pretty, smart, long, dirty, good, kind 전부 다 형용사. or, and, but 얘네들 전치사. 미쳤나봐. 미쳤어. 자, 이게 아니라 이거야. F야. 접속사죠. 그 다음에 she, that, we, they, this, you, it 전부 다 뭐였냐면 대명사. 그 다음에 in, under, refer to, after, for, with 전부 다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품사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의 요소들을 볼 건데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우리가
51분이거든 얘들아. 2시까지 10분만 쉬었다가 할 거고요. 화장실 갔다 올 친구는 갔다 오면 돼요. 쉬었다가 합시다.